거울 앞에 선 당신, 오늘 아침 무심코 집어든 그 옷 한 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입은 옷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타인의 판단을 좌우하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42 부록이라 하셨습니다. 40이 되면 세상의 이치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40대는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가라앉고 성숙함이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완성을 추구하게 되는 나이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전환기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옷차림입니다. 옷이 뭐 그리 중요한가? 내면이 더 중요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동양의 성현들은 의복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신세계를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운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옷을 입는 것도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들에게 삼위일발의 청빈한 생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벌의 옷과 하나의 바루만을 소유하라는 가르침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옷을 경시하라는 뜻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의복이 수행자의 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이며 동시에 수행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불교 경전인 사분율에서는 의복에 관한 구체적인 계율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려의 가사는 단순히 옷이 아니라 법이라고 불립니다. 법의를 입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며 그 옷을 통해 불법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사를 입을 때 염송하는 개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대한 해탈의 옷은 형상도 빛깔도 없는 복전의이니 열애의 가르침을 받들어 입음의 중생을 널리 제도하리라. 옷 한 벌을 입는 행위가 곧 깨달음을 향한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출가하지 않은 우리 같은 제가자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청정한 옷을 입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청정함이란 단순히 깨끗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옷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여 허영심을 드러내는 옷도, 지나치게 남루하여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옷도 모두 중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팔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중 하나가 정업, 즉 바른 행위입니다. 의는 우리의 모든 신체적 행동이 바른 의도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선택하고 입는 행위도 정업에 속합니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자만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무관심과 게으름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그날 하루의 업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 같지요? 하지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화엄경에는 일체유심조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우리가 입는 옷 역시 마음의 산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밝은 색의 단정한 옷을 선택하는 마음과 구김이 가득한 어두운 색 옷을 아무렇게나 걸치는 마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전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반영합니다. 후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하루의 업을 만들고 쌓인 업이 결국 운명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유식 사상을 아십니까? 여기서는 팔식인 아뢰야식에 모든 경험이 종자로 저장된다고 가르칩니다.
옷을 입는 작은 행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는 습관은 긍정적인 종자를 심습니다. 무심코 아무렇게나 입는 습관은 부정적인 종자를 심는 것이죠. 이 종자들이 쌓여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선불교의 조사들은 일상의 모든 행위에서 수행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선종의 백장청규에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지요. 옷을 입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의복을 정제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정제하는 수행이 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 순간이 바로 참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유교의 예법 의관을 바르게 하면 마음이 바로 섭니다. 유교에서는 예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 예의 시작은 의관을 바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관정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옷과 관을 단정히 함으로써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죠. 공자께서는 군자는 9가지를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용모는 온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모에는 당연히 의복이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공자 자신도 의복에 매우 신경 쓰셨다는 것입니다. 논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복을 입으셨고 평소에도 계절과 때에 맞는 옷을 입으셨으며 옷의 길이와 폭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셨다고 합니다. 그건 형식주의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유교에서 의복은 자기 수양의 첫걸음이자 사회적 책임의 표현입니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이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닦는 것에서 시작해서 결국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양의 가장 기본이 바로 외형을 단정히 하는 것입니다. 맹자께서는 인이예지의 사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것은 바로 이 수호지심의 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루하고 지저분한 차림으로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차림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군자의 마음입니다. 대학에서는 성의 정심을 강조합니다.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까요?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아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 것, 외출할 때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확인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성의정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자는 주작 아래에서 일상생활의 예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관혼상제뿐만 아니라 평소의 의복에 관해서도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예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그 사람의 교양과 인격을 드러내는 척도가 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성학 10도에서 경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이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의 자세가 옷을 입을 때도 필요합니다. 무심코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단정히 입는 것이죠. 단추를 잠글 때, 넥타이를 맬 때, 신발끈을 묶을 때도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의 경입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성학지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입을 때는 바르게 입고 띠를 맬 때는 단정히 매며 신을 신을 때는 가지런히 신어라. 이것이 작은 일 같지만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근본이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유교의 학문 방법입니다. 동양에서 관례는 성인식을 의미합니다. 20살이 되면 관을 씌우고 이름을 지어주며 어른으로 인정했지요. 관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관을 갖추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관을 쓰는 것이 어른이 되는 상징이었습니다. 40대는 이미 관례를 치른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품격은 어디서부터 드러날까요? 바로 일상의 옷차림에서부터입니다. 도교의 자연관 억지로 꾸미지 않되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도교에서는 무위자연을 강조합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교에서는 옷차림에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교의 자연스러움은 게으름이나 무관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만함은 겸손함만 못하다. 화려한 옷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꾸미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것 역시 또 다른 교만입니다. 진정한 자연스러움은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가장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친다고 했습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봄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의 옷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경쾌한 옷을, 가을에는 차분하고 성숙한 옷을, 겨울에는 깊이 있고 온화한 옷을 입는 것이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죠. 도교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것도, 지나치게 수수한 것도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딱딱한 소재와 부드러운 소재, 간소함과 장식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러한 균형 감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장자의 소요유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큰 새는 구만리 높이로 날아오른다. 하지만 그 큰 새도 어떻게 올라갑니까?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나이와 체형, 직업과 성격에 맞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의 패션을 억지로 따라하거나 반대로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노쇠해 보이는 옷을 입는 것, 이 둘 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도교의 양생론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의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꽉 조이는 옷은 기혈의 흐름을 방해하고 너무 헐렁한 옷은 형체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적당히 몸에 맞으면서도 편안한 옷이 건강에 좋습니다. 40대 이후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멋만 추구하기보다는 건강에 좋은 소재와 디자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포박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이는 형체를 잊지만 그렇다고 형체를 해치지는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외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형을 소홀히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용의 길입니다. 옷차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예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 중간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역과 음양 오행 색깔에도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역은 우주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동양 철학의 근간입니다. 팔괘는 하늘, 땅, 우뢰, 바람, 물, 불, 산, 연못을 상징하며 이것이 조합되어 64궤를 이룹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당연히 옷차림도 예외가 아니지요. 주역에서 건괴는 하늘과 창조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밝고 강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아침에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건괴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자신에게 불어넣는 행위인 것이지요. 곤괴는 땅과 포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회의나 상담이 있을 때는 곤괴의 에너지를 담은 차분한 색상의 옷이 적합합니다.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설을 아십니까? 우주의 모든 것이 목화토금수의 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각 원소는 특정한 색과 방향, 계절과 연결됩니다. 목은 청색으로 동쪽과 봄을 상징하고, 화는 적색으로 남쪽과 여름을, 토는 황색으로 중앙과 환절기를, 금은 백색으로 서쪽과 가을을, 수는 흑색으로 북쪽과 겨울을 상징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난 오행의 균형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수가 부족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오행의 색을 옷으로 보충하면 운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가 부족한 사람은 붉은 계열의 옷을, 수가 부족한 사람은 검은색이나 남색 계열의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좋은 색이라도 그것만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유불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행의 원리는 상생상극입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순환 관계를 이해하고 색의 조합을 통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빨강과 파랑이 서로 감싸며 조화를 이룹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한 가지 색만 고집하는 것은 편협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력에서는 후천개벽 사상을 말합니다. 선천의 시대가 지나고 후천의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40대는 개인의 삶에서도 후천의 시작입니다. 전반기의 삶이 지나고 후반기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전환기에 옷차림을 바꾸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0대의 위기와 기회 옷차림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40대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체력이 떨어지며 인생의 한계를 자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승진의 기회는 줄어들고 후배들의 추격을 느끼며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의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자포자기하거나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가장 먼저 드러날까요? 바로 외모입니다. 아침에 거울도 안 보고 옷을 대충 입습니다. 낡은 옷을 그냥 입고 구겨진 옷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뭐하는 체념이 옷차림에 묻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대충 옷을 입으면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제 끝났어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끝나버립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아침에 일어나 깔끔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는다면 어떨까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나는 아직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퇴출되거나 사업에 실패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멘탈입니다.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심리적으로 굳건하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옷차림을 단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직했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트레이닝복만 입고 지내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깔끔하게 입어야 합니다. 할 일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복이 아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할 때는 깔끔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공자께서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식량이 떨어져 곤궁에 처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의관을 정제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의 자세입니다. 40대 이후에는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옷차림을 단정히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첫인상의 힘 3초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인상을 3초 안에 형성한다고 합니다. 단 3초입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의 70% 이상이 무엇에서 결정될까요? 바로 외모, 특히 옷차림에서 결정됩니다. 나머지는 표정과 자세, 목소리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40대 이후에는 첫인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력서의 경력란이 아무리 길어도 첫 만남에서 주는 인상이 그 모든 경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력이 있어도 첫 만남에서 남루하고 피곤해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이미 끝났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헤일로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후광 효과라고도 하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다른 모든 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은 강력한 헤일로 효과를 만듭니다.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능력도 있어 보이고 성실해 보이며 신뢰할 만해 보입니다. 반대로 호른 효과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부정적인 특성이 다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현상이지요. 구겨진 옷, 더러운 신발, 흐트러진 머리는 강력한 호른 효과를 만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실해 보이고 믿을 수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진 기대가 실제로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좋은 첫인상을 주면 사람들이 나를 긍정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나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제로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반대로 남루한 차림으로 나쁜 인상을 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나도 위축되어 실제로 성과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40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녀의 학교 관계로 새로운 학부모들을 만나거나 부모님의 병원 치료 때문에 의료진을 만납니다. 이 모든 만남에서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인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옷차림입니다. 내면과 외면의 일치, 진정한 표리일치란 무엇인가? 동양 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가 표리일치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군자는 표리가 일치하고 소인은 표리부동합니다. 그렇다면 옷차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면이 중요하지 외모가 뭐가 중요해? 옷차림 같은 것에 신경 쓰는 것은 거칠애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내면과 외면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맹자께서는 성색이 거듭되어 인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안색과 얼굴빛이 쌓여서 인격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상태가 외면에 드러나고 외면의 모습이 다시 내면에 영향을 줍니다.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단정한 옷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지라는 다짐이 생깁니다. 반대로 구겨진 옷을 대충 입으면 오늘도 그냥 대충 살자는 마음이 듭니다. 외면이 내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면의 변화도 외면으로 드러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둡고 남루한 옷을 선택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습니다. 내면이 외면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울한 마음 그대로 어두운 옷을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억지로라도 밝은 옷을 입어야 할까요? 답은 후자입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밝고 깔끔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외면을 바꿈으로써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위선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 중 하나가 정정진입니다. 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억제하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정정진입니다. 옷을 단정히 입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단정한 옷을 선택하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 무기력과 우울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루를 능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절과 때에 맞는 옷 천지인의 조화. 동양의 전략 사상에서는 천시지리 인화를 강조합니다. 하늘의 때와 땅의 이로움과 사람의 화합이 갖추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시는 계절과 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거나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는 것은 천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냉난방이 잘 되어 있어 계절감이 무뎌졌지만 그래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옷을 바꾸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봄에는 새싹이 돋듯 밝고 부드러운 색의 옷이 좋습니다. 연두색, 연분홍색, 하늘색 같은 파스텔 톤이 봄의 기운과 어울립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경쾌한 느낌의 흰색이나 밝은 색이 좋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처럼 깊이 있는 색이 어울립니다. 갈색, 와인색, 머스터드색 같은 톤이 가을의 성숙함을 표현합니다. 겨울에는 차분하고 따뜻한 느낌의 짙은 색이 좋습니다. 지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져야 합니다. 직장에 갈 때와 친구를 만날 때, 운동할 때와 예배를 드릴 때 옷차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장소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예의입니다. 결혼식에 검은 옷을 입고 가거나 장례식에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적절합니까? 고급 레스토랑에 운동복을 입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요구하는 격식을 갖추는 것은 그 장소에 대한 존중이자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인화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모두가 정장을 입는 자리에 혼자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면 어색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편한 옷을 입는 자리에 혼자 격식을 갖추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남들을 따라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체성도 필요합니다. 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화입니다. 모두가 검은색 정장을 입을 때 나도 검은색을 입되 넥타이나 셔츠로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40대는 천시지리 인화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개성만 중시해도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때와 장소, 사람을 모두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신발과 액세서리 마지막 한 끝이 품격을 완성합니다. 동양격언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격언도 있죠. 끝이 좋아야 모두 좋다. 옷차림에서 끝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가장 아래에 있어 쉽게 간과됩니다. 하지만 신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신발은 그 사람의 세심함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낡고 더러운 신발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전체적인 인상을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발을 벗을 때도 정성을 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벗어놓지 말고 가지런히 놓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에도 마음을 담는 것이 수행입니다. 신발을 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질질 끌며 신지 말고 앉아서 제대로 신어야 합니다.
액세서리도 중요합니다. 시계, 안경, 넥타이, 벨트 같은 소품들이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은 액세서리는 오히려 산만해 보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절제된 멋이 필요합니다. 좋은 액세서리 하나가 값싼 명품 여러 개보다 낫습니다. 질 좋은 가죽 벨트 하나, 단정한 시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유행을 좇기보다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기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하지만 동시에 군자는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용도에만 쓰이는 그릇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에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적절한 소품으로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선종에서는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마음이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하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색의 심리학 당신이 선택한 색이 당신을 만듭니다. 색채 심리학에 따르면 색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에너지를, 파란색은 안정과 신뢰를, 노란색은 명랑함과 창의성을, 초록색은 평화와 조화를, 검은색은 권위와 격식을 나타냅니다. 40대 이후에는 색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색을 입어도 젊음 자체가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색의 선택이 전체적인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검은색만 입으면 무겁고 어두워 보입니다. 물론 검은색은 격식 있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검은색만 입으면 우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오행설에서 검은색은 수에 해당하며 겨울과 북쪽을 상징합니다. 지나치면 음기가 과하게 됩니다. 밝은 색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0대라고 해서 어두운 색만 입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밝은 색이 생기를 더해줍니다. 얼굴 가까이에 밝은 색을 배치하면 안색이 좋아 보입니다. 흰색 셔츠나 밝은색 스카프가 좋은 예입니다. 하지만 너무 튀는 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광색이나 원색의 강렬한 조합은 젊은 층에게 어울립니다. 40대에게는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색이 잘 어울립니다. 네이비, 베이지, 와인, 카키 같은 색들입니다. 색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동양화에서는 색의 조화를 매우 중시합니다. 오방색의 조화, 음양의 균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적절히 섞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색도 달라져야 합니다. 봄에는 부드러운 파스텔, 여름에는 시원한 흰색과 밝은 색, 가을에는 깊이 있는 어스톤, 겨울에는 차분한 어두운 색이 어울립니다. 자연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체형과 스타일 나를 아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공자께서는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옷차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체형과 스타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40대가 되면 체형이 변합니다. 대사가 느려지고 군살이 붙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스타일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고 억지로 젊은이 옷을 입으면 어색합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키가 작다면 세로 라인을 강조하는 옷이 좋습니다. 상하이를 같은 색 계열로 통일하거나 세로 줄무늬를 활용하면 키가 커 보입니다. 배가 나왔다면 품이 넉넉한 옷을 선택하되 너무 헐렁하면 오히려 더 뚱뚱해 보입니다. 적당히 몸에 맞으면서도 편안한 핏이 중요합니다. 피부색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가 어두운 편이라면 너무 밝은 색보다는
중간 톤의 색이 잘 어울립니다. 피부가 밝은 편이라면 다양한 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원과 예술가는 다른 스타일이 어울립니다. 교사와 영업사원도 다릅니다. 자신의 직업이 요구하는 이미지와 개인의 개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성격도 옷차림에 반영됩니다.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사람과 내향적이고 차분한 사람은 다른 스타일이 어울립니다.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면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중용에서는 천명을 아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늘이 내린 본성을 아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을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와 관리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좋은 옷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옷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도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망가집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도 관리를 잘하면 오래 입을 수 있습니다. 옷장 정리가 중요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고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해야 합니다. 옷장이 정리되어 있으면 아침에 옷을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옷장은 마음까지 어지럽게 만듭니다. 선종에서는 정리정돈이 수행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습니다. 세탁과 다림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구겨진 옷은 아무리 좋은 옷도 초라해 보입니다. 특히 셔츠와 바지는 다림질이 필수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세탁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발 관리도 중요합니다. 가죽 구두는 정기적으로 구두약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운동화는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신발장도 정리해서 신발들이 변형되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옷을 보관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깨끗이 세탁한 후 보관해야 하고 방충제를 넣어야 합니다. 니트류는 걸지 말고 개서 보관해야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관리들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작은 일상의 노동이 곧 수행입니다. 옷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지혜 현명한 투자의 기준. 40대는 경제적으로도 전환기입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의료비 등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동시에 노후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옷에 얼마나 투자해야 할까요? 맹목적인 명품 소비는 지양해야 합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새겨진 옷을 입는 것은 오히려 천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가 크지 않습니다. 품질과 디자인으로 승부합니다. 하지만 너무 아껴서도 안 됩니다. 싸구려 옷만 입으면 그것도 티가 납니다. 적절한 품질의 옷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도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비싼 옷을 사서 아껴두기만 하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의 옷을 사서 잘 입고 잘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옷은 입기 위해 존재합니다. 장롱 속에 모셔두면 무슨 소용입니까? 베이직한 아이템에 투자하십시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옷들입니다. 좋은 품질의 셔츠, 잘 맞는 바지, 단정한 재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들을 잘 조합하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저렴한 시계보다 하나의 좋은 시계가 낫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수리도 가능하며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노자는 만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새 옷을 사는 것보다 가진 옷에 만족하며 잘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입니다. 환경과 윤리 옷 한 벌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옷의 윤리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패스트 패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렴한 옷을 만들기 위해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환경이 파괴됩니다. 입고 버리는 문화가 지구를 오염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입니다. 옷을 선택할 때도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물 가죽이나 털을 사용한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이나 마 같은 자연 소재 혹은 재활용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유교의 인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입는 옷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고 윤리적인 브랜드를 지지하는 것이 인의 실천입니다. 도교의 자연관에서도 환경 보호는 중요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옷을 아껴 입고 오래 입는 것이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유행만 쫓아 매 시즌 새 옷을 사는 것은 자연과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중고 옷을 사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이 오히려 세련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기부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보시입니다. 주역의 생생지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성하는 것이 역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입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 입고 물려주며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나이 들매 지혜 성숙함을 옷으로 표현하기. 40대 이후의 옷차림은 젊은이의 패션과 달라야 합니다.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공자께서 50에 1000명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40대는 그 준비 단계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의 본분을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런 내적 성숙이 옷차림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트렌드를 따르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중년은 안정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확립하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검은색 터틀넥, 아인슈타인의 편안한 스웨터처럼 말입니다. 품위가 중요합니다. 품위란 무엇입니까? 화려함이 아닙니다. 절제와 균형입니다.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소홀하지 않은 것, 튀지 않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품위입니다. 단정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구겨져 있으면 초라합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고 단정하게 입으면 품이 있어 보입니다. 색의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형광색이나 원색보다는 중간 톤의 색이 어울립니다. 네이비, 베이지, 그레이, 와인, 카키 같은 색들입니다. 이런 색들은 세련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액세서리도 절제되어야 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착용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덜어내는 미학입니다. 선종의 여백의 미와 통합니다. 맺은 말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40대는 인생의 중간 지점입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이지요. 많은 이들이 이 전환점에서 방황합니다. 젊음을 잃어가는 상실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아침에 어떤 옷을 입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십시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만족스럽습니까? 구겨져 있거나 더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입니까?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입지 않는 옷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남은 옷들을 깔끔하게 정돈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십시오. 좋은 옷 몇 벌을 마련하십시오.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고 품질이 좋으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소중히 관리하십시오.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을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으로 삼으십시오.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면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넥타이를 매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신발을 신을 때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급하게 질질 끌며 신지 말고 앉아서 제대로 신으십시오. 신발끈을 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걷겠다고 마음먹으십시오.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십시오. 옷매무새를 다듬으십시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이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공자께서는 행원이지라고 하셨습니다. 먼 곳으로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인생도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옷을 단정히 입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노자께서는 천리길도 발밑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꿈도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옷을 입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40대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거울 앞에 서십시오.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후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옷차림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하는 언어이며 여러분의 운명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옷차림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진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 문을 열어젖히십시오.